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는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얘기하죠. 제목: 부부관계에 참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엔 분가를 했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 두 사람도 이혼을 했는데 결국엔 전 남편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혹시 이거 제 탓인가요? 원제: 전 남편의 자살 제 잘못 같아요. 저희 전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모자의 사이는 정말로 돈독했지요. 평범한 모자지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그런 친밀함. 그냥 영화 올가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불쌍한 어머니를 혼자 두기 싫다던 전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합가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정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요. 당신의 지나친 참견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는데, 그래, 그래도 다른 건 어찌어찌 넘긴다 치더라도 절대 이해도 납득도 또 참을 수도 없었던 단 한 가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참견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하나 안 하나 귀 쫑긋 세우고 늘 감시를 했습니다. 결국 합가 반년 만에 다시 분가를 하게 됐고요. 이때 이혼 불사 엄청난 일들이 생긴 후에 합의한 겁니다. 그렇게 분가 이후 당신은 매일 눈물로 아들을 불러댔죠. 그리고 그렇게 부른 이후엔 당신 아들을 딱 붙잡고 절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그게 잘못된 건 줄 충분히 알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고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그렇게 붙잡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그곳에서 잤습니다. 외박을 한 거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됐고, 참고로 이게요, 글로 쓰는 거라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났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마어마한 난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후 전 남편은 더 이상 외박을 하지 않았고 본가를 다녀오는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줄었다 해도 일주일에 3번은 꼭 갔었죠.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계속 외롭다고 하면서 당신과 아들 사이를 갈라놓지 말라며 대성통곡을 했고, 또 어쩔 때는 저를 잡아먹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시어머니가 맞는지, 혹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는 연적이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죠. 아니, 주 3일을 찾아가는데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여하튼 그래요. 당신의 이런 반응 절대 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고, 해서 당신이 뭐 울든 말든 크게 관여치는 않았어요. 아니,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왜? 그랬는데 당신은 정말로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삶이 괴롭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일에 그 충격은 정말이지 말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되고, 그런 만큼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 부부 사이는 절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저를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슬픔과 우울감을 호소했고 또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며 치료를 받긴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당신 가시고 딱 2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때는 영혼까지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요구를 봐도 바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죠. 이혼 후에 저는 전 남편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만 저와 전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인데다가 대학도 같은 대학, 그리고 이때부터 CC였기 때문에 겹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래저래 종종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오긴 했었어요.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전 남편 역시 그렇게 살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고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 제 재혼 소식을 들은 전 남편,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고 그 남자가 아닌 자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무릎 꿇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전 남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전날의 그 악몽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예 단 1도 절대 안 되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고 그렇게 돌려보냈는데요. 사실 이건 전 남편이 미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거, 그게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약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냉정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얼마 뒤에 전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전 남편과 좀 더 친했던 애들은 제가 죽게 만든 거라며 저를 대놓고 원망을 해요. 저 때문에 전 남편 인생이 꼬였고 결국 이렇게 본인 스스로 죽게 만든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야, 너 그래 놓고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며 화를 내는데 이게요, 정말로 저 때문인 것 같고 너무 괴로워요. 물론 이게 왜 꽁꽁이 탓이야? 이러면서 대노를 하고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자꾸 제 마음 한구석에 뭐야, 정말 나 때문에 죽었나?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뭘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댓글 1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결혼 참고 이어갔거나 다시 재결합을 했으면 그때는 쓰니가 죽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남자는 그 누구랑 결혼했어도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겁니다. 절대 쓰니 탓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 미친 헛소리 하는 것들 다 손절하세요. 인간 아니니까. 쓰레기들이 뚫린 주둥아리라고 저주로 막 남발하네. 미쳤나? 2번. 아니 도대체 어떤 미친 것들이 쓰니 탓을 합니까? 아니 지들이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절대 쓰니 탓이 아니라 전 시모 탓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하는 김에 막말 좀 하자면 죽은 엄마가 자식을 데려간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댓글. 정신건강 쪽에서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댓글이 딱 맞습니다. 전 남편은 쓰니와 재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었던 거죠. 3번. 님 잘못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미친. 자살하면 지은 죄랑 잘못이 다 없어지나? 물론 영화 올가미 같은 집에 시집을 간 건 잘못이지만 여하튼 그딴 쓰레기 말들 신경 쓰지 말고 쓰니 인생 잘 사세요. 4번. 절대 님 탓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전 남편은요, 결혼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그게 전부입니다. 5번. 쓰니를 원망한다던 연놈들 그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세요. 아니 그렇게 불쌍했으면 지들이 데리고 살던가. 왜 쓰니한테 미친 주둥이를 털어? 별 미친 것들. 테이. 대댓글. 네 맞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뚫린 주둥아리라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천벌받고 싶나 이것들이. 6번.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거는 전 남편 때문에 쓰니가 인생 말아먹었던 거예요. 즉 전 남편이 가해자고 쓰니는 피해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 미친 것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돌았나? 이참에 그냥 손절하세요. 쓰니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쓰니 전 남편은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를 만났어도 자기 엄마 때문에 파멸로 달려갈 사람이었어요. 그럴 운명이었죠. 즉 결혼 자체를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인 겁니다. 7번. 댓글 쓰려고 2년 만에 로그인합니다. 님 전 남편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엄청난 집착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그걸 중재할 수도 없다는 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강행한 사람이, 전 부인 재혼한다니까 다시 잘해보자고 했던 사람이 죽으면서 쓰니에게 아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 자기 친한 지인에게 지가 제일 불쌍한 척, 또 그런 게 아닌 척하면서 쓰니를 엄청나게 욕했을 겁니다. 그러니 전 남편에 대한 죄책감 단 1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자 가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인들의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쓰니가 힘들 때 외면을 했던 남일 뿐이에요. 타인이죠, 타인. 아시겠죠? 8번. 참고로 이거는요, 쓰니를 위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전부 아무 잘못 없어요. 그저 그 시모한 남자가 정신이 아파서 생긴 그런 비극적인 결과일 뿐이죠.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이겁니다. 시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거.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남자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극이죠, 비극. 9번.
이거는요, 전생의 부부가 현생에서 모자로 잘못 태어난 겁니다. 10번. 저 모자가 죽은 건 시모 탓이죠. 아니, 정확히는 그 모자가 님 인생에 흙탕물 끼얹은 겁니다. 님 잘못 하나도 없죠. 재혼전에 찾아온 거면 또 모르겠는데 소식을 듣고 온 거면은 님을 또 같이 예전처럼 망치고 싶어서 온 겁니다. 11번. 당신 인생 운이 없고 꼬여버리긴 했지만 그게 어찌 당신 탓입니까?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 남자가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과 엄마가 평생 둘이서만 같이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2번. 아니 그 지인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죽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한테 야, 왜 너 혼자 살아 돌아왔어? 이러면서 욕할 사람들이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어떤 정서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잘못을 했어도 죽어버리면은 이상하게 용서하는 그런 묘한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죽었잖아! 막 이런 느낌. 여기서도 분명히 이 남자가 잘못한 거고 그 엄마가 잘못한 건데 죽었으니까 이건 네 잘못이야. 막 이런 그런 게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쓰니 힘내시고 훌훌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